한 95%에서 98% 정도까지가 프레시맨, 주니어 발스리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. 도와주는데 1년 다 가요. 그만큼 경험을 엄청 많이 쌓을 수 있는 거죠. 약간 타브 스피드, 송구 스피드, 주루 스피드 이런 툴에 좀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. 포텐셜이 그만큼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좀 한계가 다다랐어요. 좀 더 툴에 집중을 해서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게끔. 야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. 야구를 할 때, 나는 저기다 정확하게 던져야지. 그 다음에 난 공을 정확히 맞춰야지. 이런 것보다 일단 강하게 던져야지. 세게 쳐야지. 이런 개념부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린애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되냐? 안 돼요. 안 되죠. 누군가 그렇게 시켜야 되고 보고 배운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 들어가면 학교 코치들이 정확히 던져라 뭐 공을 맞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워낙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그냥 에라 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. 게임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냥 세게 던져 그냥 세게 쳐. 이게 일단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 메이저리거에 있는 훈련하는 그런 선수들하고 한국의 그 잘한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피지컬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. 요즘 시대에는 그래도 한국 학생들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더라고요. 요즘 시대에는. 근데 예전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,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. 그 고등학교 훈련하러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룸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. 웬만한 프로야구 구단보다 트레이닝 시설이 더 좋아요. 와,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와,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. 뭐 물론 유전적인 피지컬도 있겠지만 그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피지컬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좋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.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피지컬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 따로 있나요? 학교에서 따로 있어요. 그 월크아웃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조금 얘네들은 운동을 하는 거죠. 지금 많은 한국 선수들이 KBO에 있는 선수들이건 뭐 학생들이건 배우는 학생들 메이저리거를 꿈꾸잖아요. 그 메이저리거에 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올 수 있는지 방법이 있으신지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카우트 리포팅 미국에서도 이 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거기에 점수를 매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그리고 뭐 얼마만큼 얘가 적응할 수 있는지. 만약에 제가 스카우터라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볼 것 같아요. 얘가 성격이 대담한 성격인지 소심한 성격인지 그런 거 보면 야구 하는 거 보면 나오거든요. 특히 주자 있을 때 얼마만큼 대담한 성격인지 그 다음에 얘 뭐 타구 스피드가 얼마인지 주루 스피드가 얼마인지 그런 툴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툴에 집중을 해서 항상 강하게 그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경기를 많이 하면서 경험은 얘네들이 채워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툴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갑자기 돌발 질문이 있는데 네. 지금 여기서 유스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훈련을 하는 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지 여쭤보고 싶네요. 저는 이 미국 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훈련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한국 친구들만의 그 훈련 스타일이 좀 다르고 미국 친구들의 훈련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.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 미국 친구들은 같이 월크아웃을 하잖아요. 그러면 다른 친구한테 월크아웃 같은 경우는 지기 싫어해요. 자기가 못 들었는데도 자꾸 들려고 해. 그래서 안 들어도 돼. 근데 자꾸 들려고 해. 근데 한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코치님 너무 힘들어요. 그만 시켜주세요. 힘들.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. 근데 미국 친구들은 제가 힘드냐고 물어봐요. 절대 힘들다고 이야기 안 해요. 한국 사람들이 근성이 더 좋지 않나요? 정신력이 좋긴 한데 이런 훈련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국 친구들이 좀 더 강하다고 해야 되나? 남자답게 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. 미국 친구들이 조금 더. 이 LA 지역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은 한인이 상당히 많아요, 그렇죠? 네. 그래서 뭐 야구 시합에 간다면 응원하는 팀 한국 선수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선수 없는 곳과 있는 곳의 차이가 많이 있는지. 이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피츠버그 가기 전에 에이전트를 만나서 미팅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어느 팀을 가고 싶냐. 그래도 아무래도 좀 한이 좀 있는 곳이 좋지 않을까.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롭잖아.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냐. 뭐 LA나 뭐 뉴욕 가면 좋겠지.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질문을 했어요.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갔을 때 가장 안 좋을 것 같은 팀이 어디냐 물어봤어요. 저한테 피츠버그라 그랬어요. 저한테 피츠버그라 그러더라고요. 그러냐. 그때까지는 뭐 피츠버그 갈지도 몰랐으니까. 그러냐. 피츠버그는 피해야겠네. 막 이랬었어요. 근데 포스팅 때 딱 피츠버그가 뜬 거예요.
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한국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한인이 많이 있는 쪽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. 아무래도 음식도 그렇고 또 많은 팬들이 또 와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어린 친구라면 이제 고등학교 막 갓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이라면 상관은 없어요.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영어를 또 해야 되고 또 같이 선수들끼리 어울려야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포스팅이나 FA로 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한인 쪽이 많이 있는 곳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혹시 메이저리그도 인종차별이 많이 느껴지나요? 그 예전에는 더 심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워낙 남미 선수들도 많고 뭐 아시아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? 제가 딱 처음 갔을 때 딱 피치버그 이제 결정되고 팀에 딱 훈련하러 갔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때 쟤는 누구지? 약간 이런 반응이 좀 있어요. 쟤는 어디서 온 애지? 약간 이런 반응이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어쨌든 같이 훈련을 하면 아무래도 혼자잖아요. 아시아 그 피치버그 팀에서는 저 혼자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다가와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좀 그냥 쟤는 누구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. 근데 제가 딱 느꼈던 거는 아 여기서 야구를 못하면은 정말 철저하게 무시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 여기서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. 그러니까 좀 야구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동료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해요.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미국에서 이렇게 그 한국 선수들을 볼 때 이거는 진짜 한국 선수들만의 특징 혹은 뭐 좋은 점 이렇게 좀 인정하는 부분이 좀 있는. 일단 그래도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. 나름 미국에서 적응을 좀 잘하는 것 같고 또 동료들이랑 어울리는 것 같고 또 하나 있어요. 이 한국 선수들만의 정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챙겨주려고 하고 미국 선수들도. 그러니까 미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각자의 영역 안에 침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또 침범 안 하려고 하고.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팀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더 챙겨주고 뭐 밥 먹으러 갈 때 항상 데리고 가서 같이 밥 먹고 좀 이런 그런 정이 좀 많아요. 한국 선수들. 이런 것들이 미국 선수들이 봤을 때는 저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하성이도 그렇고 지환이도 그렇고 저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선수들이 굉장히 좀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. 혹시 배지한 선수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. 그럼 피츠버그에서 선수들을 어디 데리고 가면 좋을까요? 식당을? 일단 제가 데리고 다녀봐서 알아요, 그 친구들을. 근데 일단 한국 그 고깃집 있잖아요. 이걸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좋아하더라고. 제가 예전에 한번 피츠버그 있을 때 이제 원정 가서 고깃집을 한번 데려갔는데 너무 이제 얘들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. 되게 돈이 많이 나왔어요.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애들이. 근데 다음 날 갔는데 얘네들이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. 강의 데려가는데 고깃집 너무 맛있더라.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안 갔던 친구들이 자기는 왜 안 데리고 가냐 이러더라고요. 근데 반대로 이제 걔네들은 저를 안 데리고 가요. 미국 친구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. 좀 각자의 좀 그런 게 좀 있죠. 메이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 능력은 뭔가요?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현재 KBO에서 그 능력을 가진 가장 가까워 보이는 선수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뭐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정우가 가장 지금은 유력하겠죠. 네, 이제 미국을 만약에 오게 된다면 저는 이정우 선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해서 최대한 선수들이랑 빨리 친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문화에 좀 적응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짧았으면 해요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현진이도 그랬을 거고 하성이도 그러겠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.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친구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통역이 사이에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해서 빨리 더 친해졌으면 훨씬 좋으니까. 그래서 지환이 같은 경우가 어릴 때부터 통역을 최대한 안 쓰고 본인이 혼자 노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친구들이랑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. 네, 오늘은 이 미국과 한국의 이 시스템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